dance DJ.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9일 밤 9시 37분입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 헌재도 하펀이라는데 전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중잣대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보통 사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과 양심 불량을 통렬하게 직격하였고 표현도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아주 거칠기도 합니다. 부인을 지키려고 과거의 자신이 한 수사의 정당성까지 부인하는 논리 모순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법률 기술자란 욕을 무릅쓰고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려고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고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지적은 타당하지도 않고 윤 대통령의 경력이나 은행에도 배치되는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지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위헌 소지가 있고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특검을 국회가 다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14차례의 특검이 모두 합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특검 비리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 재표결에서 가결되었고 대북 송금 특검 등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수용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처럼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는데도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반대해 특검이 불발된 전례는 오히려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면서 위헌이라고 우긴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는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 전반을 지휘했고 특검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승진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와서 특검 위헌론을 펼치는 것은 스스로 한 수사에 대한 부정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도 그가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에서 먼저 적용되었고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린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논리가 터무니없음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그가 진정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다면 그렇게 위헌적으로 구성된 특검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수사나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일사부절이라는 것을 적용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특검에서 다시 수사하는 게 부당하며 수사 대상자에겐 인격 유린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또한 내로남불이라고 동아일보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윤석열 그 자신이 BBK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던 특검에 파견돼 수사를 했고 그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사건을 또 재수사해 기소했으니까 본인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은 그런 윤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특검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검에서 재조사를 받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과를 거둔 특검이 적지 않았다고 동아일보 사설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 사설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설은 이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누가 믿어주겠나, 김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 들릴 뿐이라고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궤변이란 말을 대통령 얼굴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자신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썼던 칼을 야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들이대려고 하니 그런 칼을 쓰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꼴이고, 여기에 대한 동아일보 사설의 직설적 비판은 이건 박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가가 아니면은 기자회견 때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배운 법 지식을 억울한 사람을 잡고 벌 받아야 할 사람을 놓아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 셈이 아닐까요? 법률가 아닌 법률 기술자의 잔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평할 때 무도한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무도하다 이겁니다. 헌법, 법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그걸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적용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세상을 활보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될 사람에게 잔인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 기술자다. 법률 기술자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이런 무도한 짓을 저지른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가서 2달 안으로 짐 싸고 나가, 우리가 들어가겠어 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외교부 장관 공관에 가서는 빨리 나가 하고 그쪽으로 또 들어가서 살고, 이준석 대선 승리의 1등 공신, 지방선거의 1등 공신 이준석 당대표를 아주 치졸한 방식으로 밀어내고, 여러 가지 OECD 헬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하나만 딱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 하면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내질렀다가 의료대란, 의료파국을 일으키고, 요사이 또 동해 심해에 무슨 140억 배럴짜리 대유전이 있으니까 파야 된다고 긴급 발표를 했다가 그게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무도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무도한 사람. 법률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지옥도가 연출됩니다. 감사합니다.